이제 막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 그거 그냥 비싼 화장품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20대 첫 안티에이징 어떻게 관리할까?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뷰티 트레이닝 주연 강사 주강입니다. 저는 이제 곧 30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하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알고 있는 피부 지식을 그대로 가진 채로 20살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과 이것만은 한다 하는 행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았던 거. 저는 20살 때부터 쭉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에 들어오더라도 학교 앞에 사는 거니까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술 먹으러. 그래서 화장을 지우지 않기 시작하던 게 습관이 돼버려서 아침에 9시 수업을 듣고 기숙사가 12시면 문이 닫혔으니까 그때까지 화장을 안 지우던 나날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각종 화장품과 생활하면서 나온 피지, 땀, 노폐물, 각종 먼지들이 피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거의 반죽이 되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 수정화장까지 하고 나가는 거죠. 피부를 지치게 하는 건 물론이고 트러블도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화장 안 지우고 뻗어서 잔 적도 많았거든요.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의 시간을 막 재촉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2번째로 제가 정말 잘못했었던 일은 나의 피부 타입과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때는 얼굴에 항상 트러블을 달고 살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화장을 제때 지우지 않고 클렌징을 잘못해서 생기는 트러블들이 제가 트러블성 피부라서 지성 피부라서 트러블이 생기는 줄로만 알고 세정력이 매우 강력한 세안제로 얼굴을 빡빡빡빡 문지르면서 세안을 한다거나 굉장히 가벼운 스킨케어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 방법도 지키지 않고 마구마구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잠 많이 안 잔 거, 물 많이 먹지 않은 거 수없이 많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 피부를 위해 이 관리만큼은 꼭 할 것이다.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기. 잠깐.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니까 에이 뭐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외선이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피부의 콜라겐이 탄탄하게 피부층을 받쳐주고 있는데 자외선은 이 콜라겐이 있는 곳까지 침투해서 이 콜라겐 기둥들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 말고도 양산 정말 꼭 챙겨 다녀요.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이 양산만큼 좋은 게 정말 없거든요. 야외 활동을 좀 오래 해야 되는 날, 낮에 오래 걸어야 하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이 양산을 챙겨갑니다. 도플러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거의 4, 5만 원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엄청 가벼워요. 그냥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4년 동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 선크림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덧바르는 것 자체는 자외선 광노화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하려다 트러블과 맞닥뜨리는겨? 지금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이 양산 하나 정도는 좋은 걸로 구매해서 매일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앰플과 에센스로 미리미리 케어하기. 앰플이나 에센스를 누가 제게 권하면 내 나이엔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앰플 또는 에센스를 발라야 하는 이유가 유효 성분들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걸 몰랐던 저는 세안을 마치고 나면 냅다 그냥 크림을 발랐어요. 그냥. 피부 속에서 수분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피부 위에다가 유분만 잔뜩 공급해버리니까 트러블은 올라오고 피부 겉만 번들번들거리고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요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라노아의 파워풀 리포밍 앰플이라는 제품이고요. 피부 탄력과 미백까지 동시에 잡아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화장대 정리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품을 여러 가지를 두고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골라서 쓰는 편이거든요. 에센스 한 병을 끝까지 빨리 다 비우는 편은 아닌데 이 제품은 너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썼더니 앰플치고는 적지 않은 30ml인데 벌써 반 넘게 썼습니다. 처음에 딱 손등에 얹으면 굉장히 고농축된 타입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막상 피부에 펴바르면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라지면서도 피부를 탄력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화장이 밀려나오는 앰플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이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화장 안 밀려 나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요 며칠 전에 약속 시간에 좀 빡빡해가지고 깜빡하고 앰플을 못 바르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의 점심시간 정도부터 속당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환절기만 되면 피부 속당김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노아 앰플을 딱 환절기가 시작할 무렵부터 사용해서인지 속당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딱 하루 빼먹은 날에 좀 쟁겨놔야겠다. 뭔가 내 피부가 실시간으로 늙고 있는 느낌이라 환절기가 되면 피부의 노화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앰플 한 병을 추가하셔서 보습력을 더 높이는 것도 환절기에 굉장히 좋은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가 노화의 첫 단계거든요. 안티에이징 관리를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 피부는 24시간 약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항상 피부 메이크업 마무리를 좀 윤기나게, 광채나게 하는 편이에요. 가을, 겨울과 같은 시즌에는 파운데이션에 앰플을 섞어서 사용해주시는 것도 피부가 예뻐 보일 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을 위한 방법입니다. 마침 1+1 행사 중인데 한 병에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로 아이크림 바르기예요. 아이크림 미리미리 발라라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눈가라는 피부의 특성상 주름이 지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20대 후반부터 주름을 만나실 수 있는 부위가 눈가예요. 그런데 보통 아이크림이라고 하면 20, 30대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20살 때 아이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 화장대에 작은 용기에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리치한 20, 30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 고를 때도 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감, 끈적끈적한 아이크림보다는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아이크림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르기 쉬운 튜브 타입인가? 이것도 되게 많이 보는 게 귀찮아서 아이크림을 안 바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바르기 쉬워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이크림으로 얼굴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 마사지 방법은 영상 뒤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눈가가 굉장히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임상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을 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쓰고 있는 앱솔루트 케어 아이크림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데 끈적거리지 않는 부드러운 크림 타입인데다가 피부 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앰플도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더라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품을 하나 개발할 때 이런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테스트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일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테스트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제품이 이런 임상 테스트까지 받아서 나오면 뭔가 괜히 반갑기도 하고 좀 고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킨케어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기. 뭐가 그리 귀찮았는지 클렌징도 막 대충대충 스킨케어도 막 대충 때려 바르고 지금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얼굴 마사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 붓기 빼는 데도 좋고요. 주름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사지 하실 때 준비물이 일반 에멀전, 크림도 괜찮지만 저는 관리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아이크림을 사용합니다. 급하게 닦아냈더니 피부가 좀 지저분하네요. 먼저 아이크림을 바를 거예요. 팔자 라인을 따라 길게 눈가의 아래와 위에도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이크림을 흡수시킨다기보다는 영역만 넓힌다는 느낌으로 넓게 펴발라줍니다. 참고로 눈의 근육은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리며 발라주면 좋습니다.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피부 위에 좀 남아있다는 느낌이라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검지손가락을 펴주세요. 손톱이 길다면 손가락을 접으시면 돼요. 먼저 콧망울 옆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팔자주름과 코막힘에도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입술 주름과 코와 입 사이의 주름을 예방합니다. 단, 입술 끝이기 때문에 건조한 경우에 입술에 피가 날 수 있어요. 미리 입술에 아이크림이나 립밤을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눈썹 시작점인 찬죽. 피곤할 때 이곳을 지그시 눌러서 눈가 주변의 신경과 근육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눈썹 끝자리는 눈가 주름에도 좋고 두통에도 좋은 혈자리예요. 약간 앵그리버드 같아진다면 정상입니다. 하고 나면 눈이 번쩍 뜨여요. 눈 앞머리도 지그시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 자리는 눈이 부었을 때 눌러주면 좋은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눈꼬리에서 약간 위쪽,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아이라인을 그리는 꼬리보다 좀 더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시 눈가 붓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